늦은 시간 자려고 누웠는데 괜히 입이 심심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야식이 하루의 낙이라는 분들도 아주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대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야식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간, 췌장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야식을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천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서 정주화입니다. 오늘은 야식과 다이어트, 대사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정비서는 야식을 즐겨 먹는 편이죠? 요즘은 좀 많이 줄였는데 예전엔 야식 없인 하루가 안 끝난 기분이었어요. 밤 한 11시쯤 되면 입이 아주 근질. 교수님도 아시죠? 난 잘 모르겠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긴 하죠. 하루를 마무리하며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야근을 하거나 공부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야식을 하게 되기도 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야식은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야식이라고 하면 치킨, 라면 같은 식사류만 떠올리는데, 사실 이제 과일부터 사탕, 초콜릿처럼 이제 간단한 간식들도 다 야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밤에 먹는 건 작던 크던 다 야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정비서, 야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 살이 찐다. 아주 많이? 이제 물론 그 문제도 있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신체의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것에 있어요. 밤에 먹은 음식은 낮과는 다르게 섭취한 칼로리가 대부분 저장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복부 지방이나 간에 축적되기가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소화기관이 이제 쉬지 못하고 한참 동안을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 아침이 돼도 이제 피곤하죠. 그리고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을 또 거르게 되고, 또 다시 밤이 되면 또 몰아서 먹는 그런 식습관이 생기게 되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서 호르몬도 불균형해지기 시작하죠. 특히 식욕을 조절하는 이제 렙틴, 그리고 그렐린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인슐린 민감도도 이제 떨어져서 지방이 축적되고 당뇨병, 수면장애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있지만 야식을 먹는 것을 그만두지 못하고 하나의 습관처럼 반복되게 되죠. 헐, 그냥 밤에 배고파서 한두 번 먹은 게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고요? 그럼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야식으로 잉여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복부와 간, 혈관 등에 쌓이게 되고 지방간염, 간경화,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발생 염두를 높이게 돼요. 게다가 이제 노화까지 가속화가 된다는 거죠. 어때 정비서? 야식을 절대 피해야 되겠지? 너무 슬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식을 조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금세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인데, 이걸 야식 증후군, 나이트 이팅 신드롬이라고 불러. 야식 증후군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야식도 일종의 중독이거든. 처음엔 그냥 입이 심심해서 한두 번 먹었을 뿐이지만 이때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쾌감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잖아. 그쵸. 그럼 이제 이런 경험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이제 밤이 되면 다시 또 이런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음식을 이제 원하게 되는 거지. 일종의 이제 보상 기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야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불안하고 또 잠이 잘 안 드는 것 같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 같은 문제가 생기고, 체내 시스템도 불균형해져서 낮에는 이제 축 처져서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식욕이 폭발해서 야식을 먹어야지 행복을 느끼는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지. 이렇다 보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점점 이제 망가지는 방향으로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진짜 무섭네요. 밤에 먹으면 일단 행복하잖아, 그지?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반복되기 쉬운 거지. 너무 행복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이제 우리가
야식으로 자주 먹는 음식 중에 대사에 특히 나쁜 영향을 줘서 야식 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치킨? 땡! 어떤 음식인지 좀 알려주세요. 바로 빵, 면, 술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 음식들은 특히 중독성도 강하고 대사에 특히 나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정비서가 유일하게 맞춘 빵부터 얘기해 볼까? 빵은 주로 밀가루, 설탕, 마가린, 뭐 이런 정제탄수, 정제당, 트랜스지방 뭐 이런 것들이 총 집합체잖아요, 그죠? 그렇죠. 게다가 식이섬유도 매우 적은데 이는 모두 이제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주범들이죠. 심지어 이제 인슐린 민감도가 낮은 밤에 먹게 된다. 높아진 혈당이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당장 먹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끊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대체해서 먹을 음식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오트밀, 바나나 팬케이크 이런 것들을 추천해 볼 수 있겠어요. 오트밀은 10대 건강식품에 오를 정도로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특히 식이섬유 함량도 굉장히 높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죠. 혈당도 비교적 천천히 상승시키죠. 이제 만드는 법도 아주 쉬워요. 으깬 바나나에 오트밀 1스푼, 계란 하나를 넣고 잘 섞어서 반죽을 완성을 해주고요. 이를 이제 식용유를 살짝 둘러서 후라이팬에 약불로 구워주면 돼요. 드셔보시면 맛있어서 깜짝 놀랄 거예요. 부드러워서 속도 편하죠. 야식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한 글자 음식 두 번째, 바로 면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식으로 선택하는 메뉴죠. 라면, 우동, 국수 이제 수많은 면 메뉴들은 대부분 밀가루를 사용해서 GI 지수가 높은 정제 탄수화물이죠. 게다가 면 특성상 후루룩 굉장히 빠르게 넘기게 되고 혈당은 더더욱 빠르게 오르게 되죠. 특히 이제 야식의 제왕이라고 생각되는 라면. 사실 전 야식의 제왕이 아니라 나트륨의 제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라면은 탄수화물인 면을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팜유에 튀겨서 나트륨 덩어리인 스프를 넣고 이렇게 조리를 하는 거죠. 맛있긴 한데 아주 최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국물을 안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정비서. 그럼 이제 국물 없이 이렇게 라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먹고 싶어.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야식으로 라면을 먹게 된다면 이제 국물을 먹지 말아야겠죠. 밥을 말거나 하는 행위도 금지. 근데 사실 무엇보다도 추천하는 방법은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직접 해서 먹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몇 번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 두부면이나 곤약면처럼 GI 지수가 낮은 대체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라면처럼 만들어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친 두부면에 양상추, 오이들을 넣고 저칼로리 비빔장으로 간을 한 후에 들기름 살짝 반 스푼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비빔면이 되죠. 너무 먹고 싶다. 침이 도네, 침이. 마지막 한 글자 음식은 바로 술입니다. 안 돼. 안 돼요, 교수님. 왜? 술은 불가항력입니다. 아니, 술은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일이 너무 힘든 날이거나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리고 금요일 밤에 다음날 일정도 없고 쉬는 날이라고 먹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정비서처럼 술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위로가 되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긴 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3가지 음식 중 가장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죠. 왜냐? 기본적으로 중독성이 있는 음식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게다가 술은 술만 마시지는 않죠. 고칼로리 안주까지 함께 먹게 되고 과식의 위험도 있죠. 혈당을 상승시키고 무엇보다도 술은 지방간을 빠르게 만들죠. 그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알코올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죠. 술 대신에 허브티나 탄산수를 시원하게 마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조금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술을 일정량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습관을 고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때문에 목표 달성 전까지는 꼭 참아야 돼요. 목적 달성을 한 이후에는 일정 용량을 정해서 선택적으로 음주를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줄여 먹어야겠다.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안 돼.
싫어요. 여러분, 야식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이 식욕 조절 기능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생체 리듬이 그렇게 굳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야식 루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생활 습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야식이 먹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지, 내 식사 루틴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야 됩니다. 끼니가 제때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일상 중에 에너지가 떨어질 때마다 허기를 느끼게 되죠. 그게 이제 간식을 부르게 되고 또 그게 이제 밤에 폭식을 부르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식사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처럼 이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포만감을 유지하지 않아서 허기가 이제 금방 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명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녁 식사에는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7시에 밥을 먹어. 다음날 아침에 7시에 밥을 먹어. 그럼 이제 12시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건전지로 생각하면 12시간 가는 건전지를 끼워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은 뭐예요? 한 얼마 안 가. 한 4시간밖에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녁에는 탄수화물은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그다음에 6시간, 8시간 가는 단백질 10시간, 12시간 가는 우리가 지방 섭취를 같이 해야지 몸도 편안하고 혈당도 좋고 체중도 늘지 않는 저녁 식사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면 패턴과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집에 와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것들이 그냥 퍼질러서 이제 소파에 눕거나 침대에 눕거나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서 늦은 시간까지 이제 핸드폰, TV를 계속 보게 되는 거야. 이제 계속 이제 뇌를 자극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자기 어려운 거지. 잠을 자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휴식이거든. 피로를 풀어야 되는데 벌써 자기 전에 누워서 피로를 다 풀었어. 잠이 안 오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에 활동을 하고 눕거나 푹 처져 있지 말고 나중에 이제 깜깜한 환경에 잠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기도 끄고 정비도 책 읽으면 졸립지 않아? 너무 졸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끄고 책을 읽어. 아니면은 요즘에 명상 이런 이제 음악 클립들이 많거든요. 그거 네. 들으면은 아주 잠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오늘은 야식이 건강에 미치는 문제점, 야식으로 절대 피해야 하는 음식, 그리고 실전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밤에 먹는 음식은 딱 한 끼, 한 접시라고 생각하지만 혈당, 간, 호르몬, 수면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대사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야식을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은 한순간에 끊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때는 한 글자 음식만은 절대 피한다. 이것에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건강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안녕. 안녕.